안녕하세요. 발송배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처음 개설된 KC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 설비 설계 실무 교육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전기기술협회 안양교육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KC 전기설계 프로그램 2.5 버전으로 어제 오전에 이론교육과 오후에 실습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교육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불러오기, 삭제하기, 복사하기, 시작하기, 라이브러리, 공지사항, 소통 게시판, 등록 정보 제거 등이 있는데 먼저 라이브러리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상단에 초기 화면, 케이블, 차단기, 트레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접지 등의 각종 자료 등이 입력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케이블부터 보시면은 밑쪽에 다음 버튼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통 배전솔로 임피던스 데이터, 다음을 보시면 고압 케이블 임피던스, 그 단심과 다심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며 저압 케이블 임피던스, 단심, 다심 케이블에 대한 크기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 케이블 임피던스, 사이즈가 큰 부분들, 이렇게 저압 케이블 임피던스 데이터들이 입력돼서 활용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XLP 절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 지유 온도, 기준 30도, 지중 20도 기준으로 해서 1C, 2C, 3C, 4C, 다심 케이블 등에 대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 허용 전류는 단상, 3상별로 해가지고 포설 조건인 A, 매입, B, 노출, D, 지중, E, 케이블, 트레이 구간별로 해가지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이 입력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XLP에 대한 도체 허용 전류, 그리고 기준 온도, 기중 30도, 지중 20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개방의 다심 케이블에 대한 보존 개수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가 1단, 2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준 온도 30도, 그리고 지중 온도 20도 기준으로 해서 보존 개수 부분들, 그리고 토양 열저항 보존 개수 2.5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1.5 정도에 대한 팩터를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중 매설 깊이는 0.6, 1.2m에서 1.2m가 지금 1.0m로 규정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팩터가 없다 보니까 1.2하고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회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9회로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단기 특성 자료입니다. 주택용 차단기 MCB, 주택용 누전 차단기 RCB, 그리고 산업용 차단기 MCCB, 그리고 산업용 누전 차단기 CBR. 차단기 동작 배율인데 이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LS 산전의 메타솔, 수솔, 현대, 그리고 유저가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 트라인별로 해가지고 보통 6배에서 10배 사이에 동작 배율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동작 배율은 한 6배 정도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시 부분은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는 BCD로 해서 3배에서 5배, C는 5배에서 10배, D는 10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보통 10배 기준으로 보통 8배에서 12배 사이 정도인데 어떤 것들은 900%에서 1400%까지 가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0배 정도에서 동작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에 대한 데이터들. 케이블 트레이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 단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절연 전선에 대한 단면적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D 전선관, 그리고 HI 전선관, 스틸 전선관, FEP 전선관, 그리고 도체 및 트레이 중량에 따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진 대책 때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체 중량, 케이블 트레이 중량,
그리고 변압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별로해서 표준 용량에 대한 임피던스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6% 정도인데 여기서는 6%에서 7% 정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규격별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0.1 kW의 DOL, 직입 기동 방식, Y델타 기동 방식, 리액터 기동 방식, 인버터 기동 방식에 대한 표준 값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EEE 규격에 의해서 접지 부분을 사용할 때 도전율과 20도씨의 저항값, 그리고 용융온도 1083도, 구리인 경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 본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시작하기로 시작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 테스트 부분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어제 샘플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불러드리는데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 프로젝트명,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 그리고 CI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하실 수가 있고, 용도를 공사용, 그 다음에 허가용, 그리고 날짜 집어넣고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부분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메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동력, 부하, 케이블 차단기 부분까지 실습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케이블 트레이부터 나머지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리비전 넘버는 0번부터 시작이 되고 0, 1, 2, 3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저장하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고, 필요하면 계산하기 또는 수정 등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설계 조건에서 전동기 기동 전류 배수를 동일하게 7.2배 정도로 표준값으로 적용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하고, 소프트 스타터는 3.5배에서 4배 정도인데 통상 4배 정도, 인버터는 최대 1.2배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2배 정도, 도립전류 배율은 1.5배 정도, 그리고 전동기 기동시 역률은 한 0.2 정도를 적용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전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항상 확인을 누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산 부분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조건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확인하고, 두 번째 이제 계산서로 들어가시면은 어제 입력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전반명을 MCC-F, 이제 소방 쪽, 그리고 MCC-A, MCC-B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 전기실에서 이제 분전반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명과 전열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따로 입력이 될 텐데, 여기서는 동력 쪽에 관련된 부분만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380V의 삼상 4선식에 수정을 해서 각각의 방을 첫 번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그 분전방에 대한 방이 되겠고, 거기에 장비명을 적고 장비 번호를 적게끔 되는데, 장비 번호는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하 종류는 모터고 용량 부분을 집어넣고, 그 용량에 대한 것들을 수용률을 집어넣고, 예비 부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하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MCCB 차단 용량, 케이블 차단 용량, 변압기 용량 사이징 부분에 이런 로드 리스트에 대한 입력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입력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와 같이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된 부분에 대한 부하가 밑에서 합산돼서 부하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화면을 해가지고 두 번째 부하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부분에 대해서 설계 조건인데, A는 이제 매입, B는 노출, D는 지중, E는 F 케이블 트레이 부분을 해서 IC 60364 포설 조건에 따라서 허용 전류에 대한 계산값이 보존 개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포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 온도는 보통 기중 30도, 지중 20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기중 40도, 지중 30도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조건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존 개수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보통 E하고 F 부분은 9회로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트레이 단수는 1단이나 2단까지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 단수에 따라서 이제 발열량이 상부에 있는 트레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존 계수 값도 틀리게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양 열 저항률은 1.5 정도로 적용을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고 매설 깊이는 예전에 1.2m의 지작물에 대한 영향 부분이 1m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m로 적용을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음 버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서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계산서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어제도 이제 LN 이제 노멀한 부분, LE 에머전시 부분 해가지고 이제 그 층별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R에서 온 것들 그리고 LN에서 온 것들 해가지고 전기실에 오거나 분전반에서 오거나라는 부분으로 해서 분전반에 와서 왔을 때는 밑에를 선택해가지고 각각의 부하에 대한 연결 부분을 이와 같이 분전반을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연계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 밑에다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로드 리스트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 이제 조명 그리고 전등, 전열 그리고 동력 부분에 대한 이 부하 리스트들에 대한 합계를 가지고 여유 있게 변압기 사이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원또는 L1 표시를 해가지고 전등에 대한 용량들, 수량 등을 해가지고 부하 리스트를 거리를 집어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하별로 해가지고 창 불평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L1 부하, L2 부하, L3 부하별로 해가지고 이게 부하를 각각 다르게 연결할 수 있게끔 로드 리스트를 짜고 실제로 그거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하 리스트들의 합계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이 부하의 합계 부분이 나중에 합쳐져서 이제 변압기 용량 사이징 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으로 가셔도 되지만 이제 선택 화면으로 가서 하나하나씩 화면을 올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화면으로 가시면 이제 세 번째 케이블 차단기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케이블 차단기 부분까지 실습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과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차단기에서는 선택 화면에서 프롬 투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종류의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률과 거리를 집어넣고 공사 방법 케이블 트레이로 집어넣고 병렬 도체수를 만든 다음에 메이커에 어떤 차단기를 설치할지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선정을 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에서 LN, TR에서 LE, LN-1에서 LN2, 그다음 각각의 동력 부하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프롬2로 해가지고 부하 종류들, 용량들, 전원 방식들, 그리고 효율, 역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기동 방식들이 되게 되면 이 밑에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전동기 부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용률 부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최대 부하가 얼마만큼 걸려져 있는지, 기동 부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공사 방법에 따라서 트레이 단수 또는 복수회를 따른 보존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주의 온도 부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각각 거기에 대한 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차단기에 대한 사이즈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BNZ2라고 해서 케이블에 대한 부하에 대한 설정 전류, 그 다음에 전격 전류,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류, 그리고 케이블의 허용 전류, 그리고 보호 장치에 대한 전류를 계산을 해서 IB 값보다 IN 값이 크게끔 돼 있고 IZ 값이 크게끔 돼 있고 이제 I2 값은 IZ 값의 1.45배 미만이 되도록 선정하도록 이렇게 KC 규격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게끔 이 부분들이 자기가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S 부분에 보시면은 IB, IN, IZ 부분이 OK인지 체크가 필요한지 그럼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MC10의 사이징을 조정한다든가 케이블에 대한 사이징을 조정을 해서 이 조건인 설정 전류, 그다음에 허용 전류, 그리고
뭐 보호 장치에 대한 그 부분들이 각각 맞게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설계 전류, 그다음에 전격 전류, 허용 전류, 그다음 보호 장치에 대한 전류 부분으로 해서 이 각각의 값이 BNZ2 설정 허보, 설계 전류, 전격 전류, 허용 전류,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각각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계산하셨던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협회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으면서 교육 내용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자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입력이 돼서 이 부분들을 저장을 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서 각각의 계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값을 또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PDF 화면으로 출력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동으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선택 화면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다음 화면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8개 화면을 순차적으로 가면서 그 값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케이블 트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그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입력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변압기 용량 사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변압기 부분을 1번부터 5번까지가 디폴트로 돼 있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추가를 해서 각각의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추가해서 그 변압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교육을 받고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용량은 앞에서 예비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상부하로 선택이 된 경우 그 부하 정보를 불러와 가지고 이와 같이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계산 용량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압기나 발전기에 대한 용량들을 선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도 불러오기가 일단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교육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전류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한전에 대한 표준 데이터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에 대한 임피던스, 보통 보시는 것처럼 0.24 플러스 J33 그리고 0 플러스 J48 정도의 표준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면은 한전은 45에 60MV짜리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100MV 베이스로 환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전 그 변전소의 고장 전류는 10카 정도 나오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이든 가공을 해가지고 4, 5kg 정도 수용가의 인입 부분에 대한 고장 전류는 4카에서 7카 정도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V12는 12.5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피던스를 특고합적에 대한 임피던스를 집어넣어서 그 인입 케이블에 대한 거리를 넣어서 이제 인입 지점에 대한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임피던스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 쪽에서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불러 들여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유도 장비 전동기에 대한 데이터를 또 불러오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 데이터, 일단 폴트 컬큘레이션은 각각의 그 지점에 대한 우리가 뭐 TR이든 TR2든 TR3든 TR4든 TR5든 기본적으로 5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입력이 되게끔 돼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하나씩 추가해서 10개까지 입력하도록 개선이 됐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장조를 계산하시게 되면 그 고장조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은 IEEE 스탠다드 80 부분에 대해서 접지 부분이 계산이 될 거고 설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최대 허용 온도는 25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지 도치에 대한 매설 깊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표토층에 대한 부분은 5초 놈이 넘어가지 않도록 표토층에 대한 두께는 0.15 고장전류 분류에서는 0.2 정도로 해서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변전소 접지 설계 기준에 대해서 접지망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00 또는 154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요 IEEE 스탠다드 80에 대한 변전소 접지 설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5년도에 글로벌 접지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한전의 접지 방식이 공통 접지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1옴 이하로 보통 접지장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22.9kV 특고압 수배 전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케이블에 대한 중성선이 다중 접지가 돼서 들어온 다음에 지금 그 MOF에 중성점 단자인 5단자에 체결이 되고 PT에 접지선에 체결이 되고 그리고 공통 접지 내지 통합 접지가 되다 보니까 수배 전반 내부의 접지선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접지장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접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9kV 같은 경우는 IEEE 스탠다드 80에 대한 변전소 접지 설계 계산서는 이제는 안전공사에 제출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154 이상은 반드시 제출하셔야지만 되고 저압 같은 경우는 지금 ELB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전보호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망에 대한 입력 데이터, 평균 대지 저항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접지도체 단면적에 대한 계산 방법들 이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수식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80 2000의 테이블에 따라서 각종 일선 지락 전류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데이터를 넣으시면은 4카에서 7카 정도의 지락 전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접지도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접지장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와 같이 수식에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접지 저항값이 한 2.235옴이 나왔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중에 테스트 했을 때는 이 값보다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값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불합격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 접지장 값은 적절하게 좀 너무 낮지 않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안전전압에 가시면 이제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폭전압보다는 이제 접촉전압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촉전압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전압 또는 이제 저희들이 감전전압할 때도 이 접촉전압 위주로 여러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평균 대지 저항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지 저항률을 계산할 때 원어의 사전급법에 의해서 전이강화법에 해가지고 EPC에 대한 것들을 거리를 1m, 2m, 4m, 8m, 16m로 가게 되면 대지 저항률 있고 대지 고유 저항률이 미터 단위로 해서 갑니다. 1m 가서 하게 되면 반원으로 해서 1m 단위, 2m 가서 측정하게 되면 2m 밑에 부분, 그리고 4m 부분은 4m 밑에 부분을 해가지고 대지 고유 저항값이 좀 더 멀리 갈수록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토질에 대한 조건들이 안반보다는 마사토 같은 부드러운 흙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지 고유 저항값이 조금 더 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질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접지계산 종합표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입력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으로 열기는 이와 같이 별도의 값으로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출력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넣게 되면은 이 값들이 이와 같이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들을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출력이 끝나고 나면 PDF가 보여지는데 이 저장된 파일을 출력합니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마 PDF 파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기설계 프로그램 버전 2 4월 1일 날짜에서 버전 2점에 대한 개정 부분 0번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설계 시에 반영했던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입력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조건들이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설계 조건이고, 그리고 저희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계산서에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들에 대한 부분들, 케이블 및 차단기 계산서, 그리고 변압기 용량 계산서는 저희가 실행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용량 계산서도 저희가 변압기 용량 계산서 10번까지니까 그 10개 지금 5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5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용량 계산서가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출력 용량 계산서를 GP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고장전류 계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출력이 되진 않겠죠.
그리고 고장전류 계산서에서 입력돼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예습하는 단계에서 이 화면들을 좀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고,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설계 계산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에 보셨던 뭐 기준 접지 장값 2.235으로 계산됐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이 그 PDF로 출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국 전기기술협회를 방문해서 KC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 설비 설계 실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오픈한 교육 과정에 이제 첫째 날에 대한 교육 부분을 듣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추후 교육을 받으실 때 이런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